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한 명의 파트너를 이제 만들려면은 첫 번째는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돈 생기면 아메이 쓰고 싶죠. 여기 롱제비티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으면 롱제비티 쓰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돈 있으면 백화점 뛰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욕구의 방향이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처럼 만드는 거죠. 처음에 카탈로그 보면 뭐라 그래요? 뉴페이스들이 하나도 쓸 게 없다 그러죠. 근데 제품 설명 쫙 다 해주고 나면 뭐라 그래요? 뭘 안 먹어야 되냐 그러잖아요. 뉴트라이트 보고, 그죠?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품 설명부터 시작해서 형제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그런 미팅 하잖아요. 우리 탱코아 미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미팅 같은 거 하면 그들이 주는 그 정보도 나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죠. 어떤 리더님은 이걸 먹고 뭐 축농증이 좋아졌다더라.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에키네시아 먹고 뱃살이 제법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하니까 자기는 다른 건 똑같이 했고 에키네시아 하나만 딱 추가했는데 8주 정도 만에 뱃살이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런 거 얘기도 또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데모도 보여줄 수 있는 거. 특별한 행동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다만 연속된 행동들이 필요한 거죠. 좀 연속성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찾아온 스폰서님이 멋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나도 저렇게 커리어 우먼처럼 저렇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제대로 좀 줘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을 수. 우리 아이 뭐 내가 좀 이사를 가고 싶다, 차를 바꾸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꿈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아메이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탄탄한 근거를 제안을 한다든지 사업 설명의 반복이겠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Q&A를 풀어준다든지 그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줬어요. 그러면 쓰고 싶다와 하고 싶다 이까지 됐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되고 싶으면 끝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을 말릴 수는 없어져요. 욕구가 우선이에요. 욕구가 우선이에요. 능력이 우선이 아니고요. 자신감이 우선이 아니에요. 제가 아메이 23살 때 제 잘했던 건 뭐냐면 사업을 막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팅 항상 빨리 왔었어요. 미팅 항상 빨리 와서 앞에 앉았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빨리 간 건데 열심히 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빨리 와요. 이열치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열까지 치열하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와서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막 강의 잘하는 사람 보면 자신감은 안 생기는데 나도 SP 되고 싶고 나도 PT 되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자라나요. 자라난 욕구가 자신감을 채워줘요. 자신감의 부족분만큼 채워줘요.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자신 있어서 시작하지 않더라는 거죠. 원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서 뭔가를 스타트를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게 준비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디서 주나?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의 빈도. 욕구 관리 잘하는 사람이 전 결국 속도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고 싶냐? 내가 얼만큼 되고 싶냐?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 감정을 내가 잘 컨트롤한다면 아마 여기 뭐 어쩌면 10년 뒤에 여기서 가장 하이피는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걸요. 이번 이과생으로. 저는 그 정도로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감정들을 주기 위해서 아까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좀 더 텀을 짧게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게 그 사람을 진짜 파트너 삼고 싶다면 한 달 안에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20번을 한번 만나보셔요. 어떻게든 지나가다 뭐 들린다든지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을 20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의도를 아까 하트 그림처럼 그걸 만드는 건데 마지막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랬었죠? 잘 되었거나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내 마음 온도 유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뜨거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생각해 보면 미팅 듣자마자 찾아간 어떤 곳이 가장 후원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미팅 듣자마자 간대. 두 번째는 뭐냐면 차에서 뜨거운 음원을 딱 듣고 내렸을 때 그냥 아직 그 사람의 영이 나랑 함께 있는 그 기운이 있죠. 뭔지 알겠죠? 여운 같은 게 싹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우리 때는 김종아리더니 막 가음 지르고 막 이러면 막 후디기 나가는 것처럼 차에서 나가가지고 네가 알아 하면 이러면서 막 우리 이렇게 막 진짜 큰 자부심으로. 근데 그 0번이 이론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잘 갖춰진 이론으로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당하는 과정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온도에 전이가 됩니다. 오히려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모든 물질들은 뜨거운 온도 옆에서 가변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말랑해지게 돼 있다고요. 뜨거운 온도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 잘 다 되니까. 우리 코로나 때는 온라인을 많이 했죠. 이영 리더도 뭐 틈만 나면 계속 이렇게 줌을 하는 거예요. 여행 다녀와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팅을 초대하려니까 그 사람이 부담 가질까 봐 내가 쉽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 아메이 인생의 목표가 부담 최소화인지 효과 극대화인지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부담 최소화라면 어쩌면 아메이 얘기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우린 부담 안 주려고 아메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담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효과 극대화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효과를 극대화? 사람마다 진동이 달라서 영향받는 미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똑같이 흔드는데도 3번째 것밖에 안. 저런 사람들은 큰 미팅에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진동 수와 폭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미팅에 꽂힐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쩌면 나의 교만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하자? 제안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까지가 팔로우업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안들 같은 경우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신은 생겼습니다. 나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생겼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업을 어떻게 도와나갈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요 4가지가 일단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팔로업 수르는 어디에 기인을 해야 되냐면 기둥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매일 아침마다 바뀝니다. 그쵸? 그나마 안 바뀌는 책이죠. 책은 안 바뀌잖아요. 활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법인 같은 게 있어요. 내가 헷갈릴 때면 언제든 찾아보는. 교인들이 헷갈릴 때면 언제든 뭘 봐요? 성경을 보죠. 뭐 목사님이 지은 책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그게 이글드림의 8단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나무 대 같은 거죠. 요걸 기준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3단계에 와 있죠. 처음 수료하시는 분들 1, 2단계를 밟았던 기억조차 없는데 3단계로 월반을 해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겐 4단계를 추천할 거고 5단계, 6단계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럼 나도 이제 야 너 1단계 들어가. 그럼 1단계 들어갔으면 2단계 알아서 가야지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뭐냐면 똑같은 시스템은 있지만 시스템 최고 활용을 잘 하려면은 시스템과 저와 우리 파트너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스템은 내 따로 시스템 따로 헛발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이런 DBC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DBC 수료하시잖아요. 다음 달에도 이 DBC는 돌아가죠. 누굴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이제 데리고 올 겁니다. 데리고 와서 난 알아서 비전 봤는데 왜 알아서 비전 못 보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이제 DBC를 오기 전에 아까 팔로우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DBC를 오기 전에 거기 가면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강사가 있고 이 강사님의 스토리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탱코아 미팅도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탱코아 미팅이란 걸 가게 되면 좀 당황이 돼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 같은데 나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처음 가보면. 왜냐하면 잘 모르고 갔으니까. 뭐 다들 뭐 준비물을 준비해 오고 발표도 너무 잘하고 뭐 복장도 갖춰왔는데 나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도 같이 될 건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스폰서님이 거기는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복장을 해오면 좀 더 좋고 요런 거를 나랑 같이 챙겨가자 이렇게 해서 스폰서가 옆에서 같이 챙겨준다면 온전한 음식이 될 수 있죠. 자, 뭐냐면 시스템은 패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패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고기에서. 근데 위에 빵이 있으면 더 맛있죠. 윗빵과 아랫빵이 바로 팔로업 수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그 시스템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미팅에 잘 적응하게 바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탱커 미팅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네요.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 핸드북에 보면 나와 있듯이 내가 A라는 파트너를 이제 얘기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A한테 B1, B2, B3를 소개받아서 B2가 가장 액티브한다면 B2와 또 함께 비즈니스 상담을 해서 또 C1, C2, C3를 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앵커레그라고 그러고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지금 얼마 전에 갔을 때 제가 3명을 소개하라 그랬어요. 네. 저게 현장입니다. 제가 사업 설명하고 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계속 뛰나갑니다. 하고 저 이제 바닷가에 이제 놀고. 예, 괜찮습니다. 48,000원. 근데 80을 혼자 쓴 게 아니라. 물론 자기 말은 하도 그 이야기를 해봤지만 우리 요거보다 훨씬 다른 주방에서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핫도그 사장님의 저 모양이 보이죠, 그죠? 안 나옵니다. 가게 밖으로 카운터 밖으로 안 나와요. 어찌할까봐 제가 딱 저기서 하고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팔짱 딱 끼고 3명을 소개하라면 저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옳은 모양으로 소개 딱 갖다 대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저한테 필요한 건 상황 정리 컨트롤 능력이죠,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내 사람들이랑 같이 해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파트너가 너무 빨리 생기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간 후에 생기는 게 오히려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저렇게 이제 3명을 알렸는데 저 중에 제일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제일 비전봤어요. 중간에 3번 뛰쳐나갔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생을 소개하고 동생이 지난달에 구매를 6% 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동생 만나러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3명을 해서 또 그중에 가장 액티브한 사람 핫도그 사장님들 다시는 안 가겠죠 저도.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팔로우하고 팔로우 스루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명이 또 나오면 또 그 사람 또 데리고 또 이제 같이 팔로우를 해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업 키우기에는